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증시큐 여보세요의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강문 멘토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24일입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이죠. 자, 그래도 다행스러운 일은요, 어제 시장이 좀 부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역시 미국 증시에 대한 어떤 영향 때문에 주가가 좀 빠지지 않을까 걱정을 좀 했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국내 시장이 다시 또 올라서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래도 하루하루에 대한 어떤 그 변동성 자체가 여전히 큰 시장이니만큼 여러분들도 투자하시는데 어려움이 좀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종목에 대한 고민은 저희하고 함께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증시큐 여보세요. 시각에 앞서서요. 바로 시황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자, 먼저 코스피 지수 현재 동향입니다. 전거래보다 0.18% 정도 빠진 모습이죠. 자, 장중에 변동성이 좀 있었습니다. 하락 출발한 이후에 다시 한번 소폭 반등이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옆으로 좀 횡보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좀 많이 빠지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하셨던 분들, 어제 그 하락폭 자체가 좀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역시 추가 하락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시장은 견조하게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은요, 글로벌 증시에 대한 불안감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최근 들어서 상승하지 못했던 부분들, 바로 저평가에 대한 어떤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주가가 어느 정도 방어를 해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수급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수급입니다. 수급이 지금 전반적으로 잡혀있지 않습니다. 개인들도 현재 팔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관과 외국인들도 같이 팔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현재 개인들은 21억 원의 매도, 그리고 기관들은 174억 원의 매도, 그리고 외국인까지 474억 원의 매도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흐름 자체는 어느 정도 버텨주고 있는 건 바로 기타 법인 쪽에서의 매수세, 그리고 보험 쪽에서는 176억 원 정도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선물 쪽을 통해서 외국인들은 현재 2682계약 정도의 그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지금 현물 쪽에서의 어떤 수급보다는 선물에 대한 움직임 자체가 시장을 좀 어느 정도 방어해주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삼성전자입니다. 현재 1.19% 정도의 하락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MWC에서 바로 LG 쪽에서의 G5에 대한 어떤 인기가 어느 정도 나타나게 되면서 삼성전자가 경쟁업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좀 악재가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정거래보다 14,000원 정도 내린 모습이고요. 116만 7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국전력, 꾸준하게 상승 흐름을 계속 유지시켜주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죠. 현재 정거래보다 2.17% 상승 중이고요. 56,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현대차하고 삼성물산은 오늘 각각 0.3% 그리고 0.6%대 소폭 하락 흐름 나오고 있고요. 현대모비스는 2.32% 강세 흐름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오늘 SK하이닉스가 1.97% 정도의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이제 최근 들어서 많이 강조를 드렸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이제 저점을 확인하는 듯한 모습이 나왔고요. 다시 한번 위쪽으로 반등이 나오는 구간. 눌림목 자리에서는 매수 관점으로도 가능하다라고 언지를 해드린 만큼 여러분들도 투자하시는데 판단하시고 조금 더 끌고 가시는 전략을 가져가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삼성생명은 5.14%대 오늘 크게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이어서 삼성전자 우선전은 2.1%,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1.5%, LG화학은 0.17% 하락 중입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기아차가 현대차와 같이 빠지고 있습니다. 현재 1.35% 하락폭이 조금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47,3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전거래까지는 좀 흐름이 좋았었는데 오늘은 0.6% 소폭 조정 중이고요. 신한지주가 0.13%대 소폭 오름세, 그리고 SK텔레콤은 약 1,000원 정도 내린 모습, 마지막으로 포스코의 경우에는 1%대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글로벌 증시에 대한 불안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은 많이 오르지 못했던 부분 자체가 저가 매수 유입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코스닥 시장 안에서도 장중 등락폭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는 644포인트대 플러스 0.27% 정도를 상승권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장 초반 때는 강한 모습들 시장 흐름 나타내주다가 오후장에서는 조금 다소 횡보세의 모습들 지켜봐주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부분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은 외국인들이 강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43억대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과 개인이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보도록 하겠는데요. 전반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셀트리온 마이너스 1%대, 카카오, 동서, CJ ENM, 메디토스 모두 다 각각의 요인으로 해서 시장 조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시장 지수 대비해서 좀 약세권의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화면에서도 이 이오테크닉스 이외의 나머지 종목군들은 좀 지지부진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제 상승이 컸던 로에는 오늘 또 급한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지수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지지부진한 모습. 자, 그렇다면 그 외의 종목군들에서 선전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전반적인 개별적인 이슈에서 종목 장세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체크 포인트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의 흐름을 체크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역시 이슈 한번 보고 가야 되겠죠. 이광민 교수님께서 이슈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최근에 와서 개별적인 이슈가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스마트 기기의 새로운 출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요. 공개에 대한 이후에 상용화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판매가 있다라면은 그거 관련된 기업들을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새로운 기기 출시 맞춰서 우리나라 정부 안에서도 새로운 육성 정책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 오늘 기사글로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앞으로 미래 통신망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공포하는 이야기들이 나왔는데요. 앞으로 통신망도 5세대로 올릴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또한 이 웹 서비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 새로운 발전 계획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웹 솔루션에 대한 도입 지원을 하겠다라는 의견을 내놓았고요. 그 안에서 차세대적으로 웹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는 서비스, 나타내는 부분 안에서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서비스, 빅데이터, VR, AR, AI 이와 같은 키워드를 새로운 시장 신사업에 대한 부분들로 육성 정책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을 했습니다. 오늘 우선 이 안에 있는 빅데이터 관련된 종목군들이 큰 상승을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이루원, 가비아, KINX 이와 같은 기업들이 큰 시장 급등세를 보여왔습니다. 우선은 빅데이터 하나로만 움직인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VR 기기를 통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구축한다라는 기대감으로 해서 시장이 올라왔는데요. 일단 그 종목군들 안에서 희비가 좀 엇갈리고 있지만 계속해서 VR 기기를 통해서 확산되고 있는 인터넷망까지 이와 같은 통신 관련된 기업들도 살펴보자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슈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서요, 바로 전화번호 고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시장, 잘 대응하고 계십니까? 오늘도 역시 시장의 흐름 자체는 여러분들이 대응하기 어렵게 움직이고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종목이 만약에 불안하시다면, 그리고 혼자 고민하고 계시다면요, 그 고민은 저희와 함께 상담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요, 023153-2611번에서 2612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고요. 문자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점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화성산업예. 네, 화성산업. 예. 자, 이 종목의 매수가하고 비중 어떻게 되세요? 13,350원예. 13,350원이면 지금 가격대하고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예, 네. 한 2주 전에 제가 이거를 샀거든요. 네. 예. 2주 정도 됐고. 예. 네. 20%. 앞으로 수익을 더 끌고 갈 수 있을지 궁금하신 거고요. 그렇죠? 예. 네. 일단은 추세가 안전하게 점진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예. 화성산업도 결국에는 건설주예요. 일단 1월 말쯤에 우리나라 이 기획재정부에서 단기 부양 정책을 실시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그때 이후에 주가 상승이 빠르게 올라왔다가 명절 전후로 해서 좀 조정이 되는 이후에 다시 제자리로 추세를 지켜와주고 있는데요. 최근에 보면은 가장 큰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대림산업이에요. 네. 주가를 보시면은 오늘이 조금 큰 폭의 조정이 좀 나왔어요. 네.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추세가 안전하게 진행이 되었고요. 다만 대림산업은 물론 해외 플랜트 산업을 좀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해외 영향도 좀 클 테지만 기본적으로 건설 업황 건설주들이 동반 움직임이 나타나는 경향이 커요. 예. 그래서 화성산업도 일단 대림산업이 가격 지지가
무너지면요, 화성산업도 조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왜냐면은 그동안에 10,000원 선 밑으로 빠졌다가 다시 13,000원 이상으로 올라오는 케이스이기 때문에요. 네. 거진 바닥권에서 30% 이상 올라온 모습이에요. 네. 그러면은 이 구간 안에서 차익 매물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추세 그림만 본다라면은 상당히 안정적이지나 건설 종목군들에 대한 주도주들이 조금은 조정이 되어지면은 같이 동반 조정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더군다나 지금 현재 13,600원 갖고 있어서 소폭의 수익 중이지만 거의 이 상단 부위에서 매수 접근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조정되어지면은 괜히 손실 가면서 끌려다닐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단기적으로 수익을 좀 챙겨가면서 차후에 13,000원 이하로, 그러니까 12,000원 초반대에서 잡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일단은 종목 선택은 나쁘지 않았어요. 화성산업이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알려진 회사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지역 건설사 중에서는 꾸준하게 선전해왔던 건설사 중에 하나예요. 네. 제가 지금 화면을 크게 넓혔는데, 작년과 재작년 동안에 꾸준하게 상승 추세를 유지해왔던 것을 보면, 지역 건설사 중에서도 제법 수익 창출도 잘해왔기 때문에 종목 선택은 나쁘지 않았다고 봅니다. 네. 예. 그래서 조금은 아쉬운 얘기 한다면은 가격이 13,000원권 이상에서 받기보다는요, 13,000원 이하, 그리고 12,000원 초반대에서 잡는 게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이 점 이해되시죠? 그러면 네. 안 그래도 건설이 안 좋다 해서 제가 네. 오늘 이런 점 문의하는데 그럼 지금, 내일 이거 네. 매도해 뿌리고 다시 예. 잡을까요? 그 전략도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아직까지는 대림건설뿐만 아니라 건설주들이 지켜주고 있고요. 화성산업은 지역,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택산업만 하고 있지만, 다른 건설사들 주도주를 보면은 해외 플랜트를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요즘에 중동발 호재가 많이 또 기대가 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요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건설 종목군들은 지금 당장은 아직까지는 뚜렷한 방향성은 제시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부동산 정책이 새로 나와야 됩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거는 단기 부양책, 말 그대로 단기적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 정부 정책이 지원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뚜렷한 재작년에 나왔던 부동산 3법처럼 명확한 제시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올라오면요, 14,000원 넘어갔을 때 예. 14,000원 이후와 15,000원 사이에서는 차익 실현을 짧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만약에 조정이 되어지면은 다시 산다는 생각으로 가격이 12,600원 깨지면요, 차라리 12,000원 깨지는 자리까지 기다리세요. 네, 이해되셨나요? 예. 네, 잘 보시고 예, 주도주 그래가지고- 대림산업도 잘 참고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더 이상 가지는 못하겠다, 그지? 가는 추가 여력은 있어요. 다만 이제 이 종목만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목도 같이 동반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계속 설명을 드렸고요. 예. 동반 움직임이 나오니까 대림산업이 꺾이나 안 꺾이나 보시기도 하고, 최근에는 뭐 현대건설, 뭐 GS건설 모두 다 좋은 흐름 나왔으니까요. 전반적으로 고르게 보셔야 돼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네, 오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여기 호텔 신라예요. 호텔 신라요? 예. 자, 매수하신 가격하고 비중도 말씀해 주세요. 매수가가 64,900원에 20%입니다. 64,900원에 20%요. 예, 예. 그럼 사자마자 이게 내려가 버리네. 관리를 어떻게 매수하시자마자. 자, 매수하신 지는 얼마 안 되셨죠? 예, 예, 예. 자, 호텔 신라는 어떤 이유 때문에 매수하셨나요? 그쪽이 많이 내려가는 것 같아가지고요. 네. 그래서 샀거든요. 자, 그러면 호텔 신라를 매수하셨을 때 단기적인 관점에서 대응을 하실 생각이었나요? 아니, 한 중기적으로 한 6개월 정도 보고. 그 정도요? 예, 예. 저 호텔 신라는요, 지금 빠지더라도 걱정, 그냥 놔두세요. 일단 좀 기다려 보시고요. 예. 일단 지금 이제 빠지고 있는 이유 자체는 사실 오랫동안 빠졌잖아요. 그렇게 빠진 이유는 지난해 메르스 바이러스 아시죠? 예, 예. 그것 때문에 이제 면세점 사업 쪽, 이제 중국 관광객들이 오진 않았어요. 네, 그런 여파가 이제 호텔 신라의 실적이 안 좋게 이제 저하로 이어졌던 거고요. 예. 근데 이제 메르스 바이러스는 이미 끝났습니다. 네, 끝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호텔 신라도 이제 조금씩은 실적적인 부분에서 회복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뭐 지금은 투자 심리 자체가 아직까지 회복이 좀 되지 않은,
네, 모습인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대외적인 어떤 경제 흐름 자체가 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지금 아시죠? 예.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 회복이 좀 바로 더뎌지고 있는 모습인데 이미 주가는 많이 빠졌습니다. 지금 계속 빠지더라고요. 앞으로 네. 더 빠질지 이거 모르겠느냐. 근데 6개월 정도의 기간을 두고 이제 보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예. 정도의 기간이라면 수익을 가져가시는 데는 그렇게 무리가 되지 않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미 많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6개월 정도의 기간이라고 생각한다면 충분히 수익으로 돌아설 수 있는 그 정도의 자리는 나와줄 겁니다. 호텔신라는요. 예. 지금 많이 빠졌어요. 그냥 딱 놓고 봤을 때. 그럼 분명히 다시 들어 올립니다. 지금 당장 들어 올리느냐, 아니면, 1, 2개월 후부터 이제 갑자기 매수가 들어오면서 갑자기 그렇게 들어 올리느냐,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지금 이 상태로는 끝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3월달 말이죠. 이제, 지금이 2월달인데, 3월 말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지난해에 신라, 아이파크 면세점 오픈했던 거 아시죠? 예. 이게 이제 그때 당시에는 한 절반 정도만 오픈을 했었는데, 이제 3월 말부터 시작해서 이제 완벽하게 오픈을 하거든요. 그랜드 오픈을. 그런 효과도 분명히 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신라, 호텔 신라의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삼성 쪽에서의 어떤, 그룹 안에서의 어떤 그 비중도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끝나지는 않을 겁니다. 지배 구조와는 관계 없습니까? 지배구조 안에서 호텔 신라는 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내용 자체는 지금 없어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제 지배구조로 보게 된다면 당연히 그 다른 종목을 사셔야 되는 게 맞죠. 이 기업을 6개월 정도의 어떤 주가가 싸기 때문에 샀다면 저는 지금은 단기로 봤다면 지금 뭐 끊고 나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단기가 아니고 좀 긴 관점에서 수익을 내겠다는 생각을 하셨다면 저는 좀 가져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지금 더 매수를 해도 될까요? 지금 내렸을 때, 예. 지금 20% 매수하셨잖아요. 예. 차라리 아예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에서는요, 음봉 때 매수하지 마시고요. 음봉을 좀 잡아놨을 때, 즉 양봉을 한번 잡아놨을 때 그 정도의 자리에서는 매수가 가능하거든요. 지금 떨어지는 구간이잖아요, 그죠? 그럼 떨어질 때 음봉에서 매수하지 마시고, 만약에 양봉이 나오게 된다면 그 자리에서는 추가 매수까지 가능해요. 아시겠죠? 얼마 선에서 재매수를, 추가 매수를 하면 되겠습니까? 자, 지금 가격대 말씀드리면요, 59,000원 자리, 6만원 밑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그때 추가 매수 가능합니다. 아, 6만 미터로, 예. 네. 예. 아시겠죠?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종목은 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예, 종목 상담해 드리도록 할게요. 예, 의고부 반도체 네. 7,800원에 15%입니다. 7,800원대 갖고 계세요. 네, 오래됐어요. 네. 자, 일단은 이 기업 자체는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요. 기다리면은 빛을 볼 것 같아요. 네. 7,800원대 이 가격대 조금은 부담스러운 가격대였긴 했는데 그래도 기다리면은 매수가 회복은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자, 다만 오랜 기간 좀 끌려오셨지만은 지켜보는 동안에 더 사고 싶다는 생각은 안 하셨어요? 예,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씩 더 샀어요. 아, 더 사셨는데 지금 15% 비중이신 거예요? 예. 네. 일단은 지금 위치도 이제 이 박스권 돌파할까 다시 한번 견주는 눈치 보기 자리이긴 한데요. 저는 이번에 MWC 이전에 가격 조정이 나왔을 때 그때가 네. 제일 좋은 타이밍이 아니었나 싶어요. 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내려올지는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네. 이번에 또 조정이 되어지면요. 네. 5,200원, 5,100원, 이와 같이 아주 최저점은 잡긴 좀 어려울 수 있어도 5,500원대 근처까지 내려오면요. 비중을 네. 더 늘리세요. 네. 제가 한 말씀 드리면은 이 기업은 나쁘진 않습니다. 네. 물론 이 종목을 과거처럼 9,000원, 만원대 사면은 조금은 어리숙한 매매가 될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네. 7,800원대에서 단가를 더 낮추면은 그래도 제법 네. 잘 들고 갈 수 있는 종목이 돼요. 네. 예. 그래서 단가를 좀 더 낮추자는 의견이고요. 그리고 네. 이 종목 장래성은 있으니까 좀 더 참고 기다리시면 매수가도 회복하고 수익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더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거 없으시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아, 저 현대건설이고요. 현대건설이요? 예. 네, 매수하신 가격하고 비중은요? 매수한 가격은 4만 원이고요. 네. 예, 그 비중은 10%예요. 자, 그러면 언제 매수하셨어요? 오래됐어요. 선생님, 이거 오래돼갖고요. 네. 예, 팔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지금 이제 올라오는데요. 네. 이제 올라오는데 이걸 어느 선에서 매도를 해야 하면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하려면 네. 얼마 선에서 지금 빠지고 있는데 얼마 정도에서 매수를 하든지 팔으려면 얼마에 매도를 해야 할지 그게 좀 궁금해서요. 네. 자, 어머니, 근데 오래되셨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왜 그 3만원 밑에서는 추가 매수 안 하셨어요? 네? 예? 3만원 밑에서는 왜 추가 매수를 안 하셨어요? 3만 원 밑에서 못했어요. 겁이 나서. 그죠? 원래 네, 그래요. 이제 밑으로 빠졌을 때는 추가 매수 못 하고요. 올라와서 보니까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그때 네, 추가 아니, 매수 이제 또 생각합니다. 그죠? 아, 예, 제가 이제, 이거 4만 원대인데 4만 원대 조금 오르면 팔이 하는지, 아니면 조금 밑에서 조금 잡아서 갖고 올라가도 되는지 좀 몰라서요. 네, 일단 추가 매수 타이밍을 놓치셨어요. 아, 네, 추가 3만원 매수- 밑에 그 구간대 왔을 때는 추가 매수가 가능했는데, 네. 지금은 추가 매수 타이밍을 놓치셨고요. 예, 예. 지금 비중이 지금 많지는 않아요. 네, 10%예요. 많지는 않고요. 지금 위로 봤을 때 사실 건설업종이 그렇게 좋은 내용은 아직은 없어요. 왜냐면 최근 들어서는요, 예. 주가가 올라왔던 부분 자체를 보게 되면은, 지금 유가가 많이 쌉니다. 예. 유가하고 건설업체하고 관계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네. 자, 과거에는 이제 건설업체들이요, 국내 쪽에서 건설 위주였어요. 네. 그런데, 중동 지역 쪽에서 건설 비중이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중동 지역에서는 기름을 팔아서 그 돈으로 우리나라 건설업체들한테 수주를 줬어요. 네. 그럼 당연히 기름값이 떨어지면은 수주를 줄 만한 돈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최근에 유가가 이제 올라갈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그래서 건설업체들도 같이 또 올라왔는데 네. 근데 유가가 또 어떻게 했습니까? 사우디하고 이란 쪽에서 동결은 없다. 그리고 감축은 없다. 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유가가 추가적인 하락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럼 단기적인 이슈 자체는 끝났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그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이 건설업종이 지금 꾸준하게 위쪽으로 올라갈 만한 어떤 재료는 지금 나온 게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밀렸을 때 추가 매수하면 또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또 오랫동안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매수가가 4만원인데요. 4만원 매수가 정도 회복이 되면은, 네, 그때에서 조금 수익이라도 그냥 나오시고 다른 종목으로 사세요. 아, 그냥 조금씩이라도 팔고 다른 걸로 들어가라고요? 네, 다른 종목 사세요. 차라리. 아,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종목에 물리셨으면 나중에 예. 떨어졌을 때 한번 전화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3만원 정도 자리대에서 추가 매수 그때 하시면 됐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이제 많이 떨어지면 다시 한번 전화 주시라고요? 네, 혹시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이렇게 많이 떨어진 종목이 있으면 그때 또 연락해 주세요. 아, 네네, 감사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예.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종목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예, 저 아이리버 좀 알고 싶어서요. 자, 아이리버 매수하시는 종목인가요? 예. 매수가하고 비중 어떻게 되세요? 예, 6,900원에 10%인데, 이거 네. 포함해서 지금 들어가도 될지 좀 궁금해서요. 6,900원대면은 상당히 오래 기간 동안에 사야 될까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9,900원까지 가는 거를 10% 털고 10%만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내려와 버렸어요. 20% 가지고 있다가 10% 털었거든요. 네. 그럼 일전에 수익은 보셨다가 내려오신 거예요? 네네. 자, 그러면요. 반만 팔았어요, 그때. 9,000원 네. 넘어서. 저도 제가 지금 봤을 때, 이제는 가격상 위치만 본다라면은 사도 될 때라고 생각은 들어요. 네. 근데 이게 아주 명확하지 못한 게요. 거래량이 너무 없어요. 네. 그래서 가격적인 평가만 봐야 되는 위치예요. 그리고 가격적 봤을 때 주가 위치상으로요. 일전에 한번 크게 호재가 돼서 올라가던 중턱의 자리거든요. 네네. 이때 왜 올라가냐면은 자금 유치가 되면서 올라왔었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아이리버가 예전에는 정말 IT 기기에 센세이션을 일으키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그와 같은 이제 기종이 다른 브랜드보다 많이 밀리다 보니까 좋지 못해요. 그래도 아이리버를 그래도 지고 가자라는 의견은요. SK텔레콤이 그냥 죽여놓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네, 알고 계시죠?
네네. 예. 그래도 SK텔레콤이 물론 자기네가 살을 깎으면서 아이리버를 좀 도와주고 있는데, 어느 시점에서는 반등을 한번 만들지는 않을까 생각이 돼요. 다만 이제 단가 조절을 이제 신경을 써야 될 때인데, 제가 봤을 때는요, 이제는 조금은 단가 조절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랫동안 잘 참아오셨고, 지금 비중 10%이시니까, 여기서 10%에서 15% 정도를 더 담으셔서 단가를 확 낮추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럼 5,000원 초반대까지는 낮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네. 낮추고 난 다음에 매수가 올라오면요, 네. 그때는 또 그냥 화끈하게 다 던지세요. 예, 그럴 거예요. 예, 이걸로 수익 내려고 하기에는 너무나 시장에 관심도 등한시하게 되고, SK텔레콤만 내내 지켜보기도 힘들 것 같아요. 네. 대기업만 믿고 가기에는요, 너무 힘들 것 같고, 이미 대기업 순으로 해서 이와 같이 크게 올라와서 기사회생을 했어요. 네. 이제는 뭐 더 이상 어떤 기점에서 새로운 신제품을 출시한다고 해도 뭐 아이리버는 뭐 차후에 다시 시장에 대한 평가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은 단가는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채워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4,000원 네. 미만으로 한번 떨어지면 그때 탈까요? 차트 어떤 자리를 말씀하신 거죠? 지금 4,100원대잖아요. 네. 예, 예. 그런데 4,000원 밑으로도 좀 한 번 더 흘릴 것 같아. 내려갈 것 같아요. 일단은 어머님 위치에서는 손실폭이 좀 있어요. 그쵸? 네. 여기서 뭐 100원, 200원 차이를 너무 크게 연연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미. 지금 이 자리에서 사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웬만하면은 여기서 등락이 나오더라도요. 크게 네. 휘청휘청, 그러니까 일일비하지 마시고요. 예. 그냥 여의치 않고 그냥 그 단가를 5,000원대 초반으로 맞춘다고 생각하고 낮춰놓고 난 다음에 좀 이제 지고 기다리셔야 돼요, 또. 네. 그래야죠, 뭐. 그래서 될 것 여태도 같습니다. 기다려왔는데. 네. 일단 단가를 낮춰도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차후에 수고하세요. 추세가 변환되면 또 연락을 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시간이 2시 53분입니다. 그럼 예상 체계 주수 한번 확인해보고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현재 코스피 예상 체계 주수입니다. 전거래보다 0.18% 정도 내린 모습이고요. 현재 1910.7포인트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글로벌 증시에 대한 불안 심리 때문에 오늘 시장이 하락이 좀 크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했었는데요. 시장 예상보다는 선방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글로벌 증시 불안에도 결국은 하락폭 자체가 제한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부분이 좀 높게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현재 수급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개인하고 기관하고 외국인들 현재 매도폭 자체가 뭐 균일하게 좀 점점 늘어나고 있죠. 개인들은 32억 원 정도의 순매도, 기관들은 171억 원의 순매도, 그리고 외국인들은 449억 원의 순매도입니다. 현재 매수를 하고 있는 수급 주체 자체가 안 보이는 그런 흐름인데요. 이 외의 주요 수급 주체 현황들을 보게 되면요. 이 물량들은 누군가가 가져가고 있다는 거죠. 그 물량들은 현재 보험 쪽에서 240억 정도의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기타 금융 쪽에서 18억 원의 순매수, 그리고 기타 법인 쪽에서 691억 원의 순매수가 현재 잡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현물 쪽에서의 어떤 수급은 주요 수급 주체의 둔화가 지금 지속되고 있지만요. 이와 반면에 이제 외국인 쪽에서의 선물 쪽 동향 자체가 그래도 우호적입니다. 이제 외국인들은 지금 코스피 200 선물 쪽에서는 2,637계약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장은 어느 정도 떠받쳐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삼성전자입니다. 자, 삼성전자가 현재 0.85% 정도의 하락폭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최근 들어서 뭐 바닥권을 좀 확인한 듯한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주가가 반등을 시도해주고 있는 가운데서 다시 한번 한풀 꺾이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는데요. 일단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이제 최근 들어서 LG전자 쪽에서의 G5 이게 경쟁력이 좀 우수하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지금 같이 동시에 발표를 했던 갤럭시 S7에 대한 어떤 관심 자체가 좀 낮아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삼성전자 쪽에서의 주가 하락으로, 그리고 LG전자, LG그룹 쪽이죠. 그쪽에서의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결국은 이 오픈을 해봐야 됩니다. 판매가 일단 진행돼 봐야 삼성전자가 잘 팔릴지, 아니면 LG전자 쪽에서의 그 휴대폰 판매가 잘 될지, 이런 부분 자체를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역시 항상 그러고 나서 경쟁력이 높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본다면 눌렸을 때 오히려 좀 우리가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한국전력은 현재 2.17%대 지금 상승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자, 한국전력도 최근 들어서 흐름이 많이 좋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반등 흐름을 계속 이어가지고 있고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서는 장중 신고가 57,100원의 신고가를 달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과거의 한국전력이 아니죠. 이제는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이 좀 좋아지면서 결국은 주가는 꾸준하게 우상향 추세를 그리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자, 현대차의 경우에는 현재 보합권에서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리고 삼성물산은 현재 0.33% 정도 내린 모습이죠. 현재 15만 2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현대모비스 현재 3.09% 정도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대모비스의 경우에는 지금 현대차는 현재 보합권 수준, 현대모비스는 오늘 3.09% 정도의 상승 흐름. 자, 지금 자동차 업체들보다는 오히려 현대모비스 자동차 부품 쪽에서의 어떤 강세 흐름이 오히려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차하고 기아차 쪽도 분명히 좋지만 자동차 부품업체 쪽에서도 역시 앵고에 대한 수혜주로서 부각이 될 수 있다는 부분까지 본다면 현대모비스에 대한 관심도 꾸준하게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도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SK하이닉스입니다. 자, SK하이닉스 최근 들어서 저점 다졌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위쪽으로 방향을 틀어주고 있는데요. 여전히 끌고 가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지금 저점에 대한 확인은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이제 전환을 해주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꾸준하게 수익을 좀 챙겨 가시는 그런 전략들이 날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 우선주는요, 현재 2.2%대 지금 하락 중이고, 삼성생명이 현재 4.67% 정도 플러스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5,000원 정도 오른 11만 2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아브레퍼시픽과 LG화학 각각 2.49% 그리고 2% 정도의 하락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스피 예상체계 지수 확인해봤고요. 이어서 코스닥 예상체계 지수도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코스닥도 장 후반대까지 플러스권을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하지만은 장중 포인트보다는 조정이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전강 후약으로 시장이 조금 횡보세에 빠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급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외국인들이 큰 매수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 후반대까지 매수폭을 늘리고 있는 시점이고요. 기간은 매도폭을 줄여나갔지만 개인이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움직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보다는 개별적인 이슈에 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셀트리온이 마이너스 0.7, 그리고 카카오가 마이너스 1.4, 동서, CJ, ENA, 메이톡스 모두 다 약세권의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약세의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MWC 기점으로 해서 IT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다소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바이오시밀러 쪽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에 일단은 다른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안에서 움직임이 빠르다는 점 먼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에 대한 지갑 변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IT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선전도 지켜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개별적인 이슈가 강한 시장으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변동성보다는 종목 개별 종목에 대한 종목 장세로 지켜보시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인 매매 전략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모습처럼 새로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떠오르고 있다는 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시장에 대한 변동폭이 좀 더 심화된다라면은 제약주에 대한 움직임도 강하겠지만은 지금 당장은 IT 쪽에 대한 IT 부품주들을 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투자 심리가 강해지는 모습이지만은 우리 시장에 대한 특별한 이슈가 없다라면은 계속해서 순환매 시장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일단 지수 포인트가 630포인트와 650포인트 사이 밴드에 있다라면은 종목 개별주로 대응하시는 것이 옳다라는 점을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우선은 차후에 675포인트, 680포인트 이 자리를 회복하는 데까지는 다소 경기 민감주보다는 개별주에 집중하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2월 24일 수요일장이 드디어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보게 된다면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어느 정도 선방 흐름이 좀 나왔다라는 부분 자체는 의미가 깊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이 흔들렸을 때 우리나라 시장은 항상 흔들렸어요. 하지만 오늘 미국 증시 대비했을 때는 어느 정도 견조한 모습, 이 흐름을 좀 유지시켜줘서 그나마 좀 한숨을 놓게 하는 그런 장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드 배치에 대한 관련해서 리스크가 좀 부각이 됐었는데요. 우리가 앞으로 좀 남아있는 이슈라고 본다면 역시 하루 이틀 정도 안에 이 내용들이 다시 한번 불거질 수 있다는 부분까지 봤을 때 지금 너무 공격적인 투자 전략보다는 다소 시장을 좀 관망하면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에 관해서 지금 대응을 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현재 오늘 장에서 종가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은 어떤 흐름을 이어왔는지 한번 종가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자, 이제 코스피 종가 상황입니다. 전거래보다 0.09% 정도 내린 모습이고요. 현재 1912.51포인트의 오늘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자, 다행스럽게도 마지막 후반부에 밑으로 밀어내지 않고 다시 한번 위쪽으로 끌어올리면서 어느 정도 선방을 해주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코스닥 종가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코스닥 종가 상황입니다. 전거래보다 0.24% 정도 오른 모습이고요. 현재 643.83포인트의 오늘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자, 거래소보다는 코스닥 지수는 그래도 플러스 흐름을 유지시켜주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자, 코스닥의 오늘 시장에서의 특징이라고 본다면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코스닥 시장 쪽에서의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왔다라는 부분이 되겠죠. 외국인들의 코스닥 시장에 들어왔다라는 건 그만큼 수익률 게임을 아직까지 해볼만한 그런 게임이 좀 남아있다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스피 코스닥 흐름 체크해봤고요. 자, 그럼 오늘장에서의 특징 종목 간단하게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특징 종목은요, 바로 아프리카TV입니다. 자, 아프리카TV 오늘 장 종료 시점까지 봤을 때는 10%의 상승 흐름이 나오고요. 장중에는 무려 16%의 흐름이 나왔네요. 자, 거래량도 오늘 950%나 동반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아프리카TV 쪽에서 어떤 이슈가 있었을까요? 자, 오늘 최근 들어서 이제 MWC에서 VR 관련주들이 수혜를 크게 받을 수 있다. 신기술적인 부분에서 앞으로의 전망을 좀 밝게 보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VR 관련주 주로 엮인 종목들의 경우에는 시세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프리카TV의 경우에도 역시 가상현실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아프리카TV도 시세가 오늘 좀 분출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요. 자, VR 관련주들 아직까지도 거품이 될지 아니면 꾸준하게 이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 좀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요. 지금으로서는 역시 이미 주가가 좀 많이 빠진 상황이고요. 이 기업의 성장성적인 측면이라든지 아니면 VR 쪽에서의 어떤 이슈가 추가적인 반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아프리카TV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끌고 가시는 전략이 맞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 기업을 접근하신다라고 한다면 현재 자리에서 만약에 내일장 좀 눌림목 자리가 나오게 된다면 24,000원 밑에 쪽에서는 충분히 매수 관점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특징 종목입니다. 바로 미동전자통신입니다. 자, 미동전자통신. 자, 오늘 장에서요. 지금 이 기업이 장중에 거의 10% 이상이었죠. 거의 16% 역시 비슷한 흐름을 나타내 줬는데요. 자, 미동전자통신 역시도 오늘 거래도 많이 섰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매집이 정말 많이 잘 되어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 미동전자통신은요, 원래 기존 사업 부분 자체가 블랙박스 쪽하고 스마트카 쪽과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의 어떤 사업 시너지 효과, 그리고 앞으로 성장성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가 나왔던 그런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장에서 묶인 그런 이슈는요, 바로 중국 쪽에서의 중국 투자자 쪽과 갖고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추진을 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미동전자통신, 지금 이 추진 소식이, 이건 시작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매집을 꾸준하게 물량들이 계속해서 지금 쌓여 있거든요. 이 부분들은 앞으로 나올 수 있는 호조에 대한 어떤 전조 신호로서, 지금 미리 모아가는 전략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적인 측면에서의 이 주가의 흐름 자체는 앞으로 또 나올 수 있는 어떤, 재료들이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보유 관점에서 좀 끌고 가시면서, 수익을 키워가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시세가 분출됐을 때는, 14,000원 이상까지도 한번 시세 분출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입니다. 이번 종목은요,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자, 삼성 엔지니어링 참 말이 많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기업인데요. 최근에 유상증자를 시행을 했고요. 그 유상증자에 따라서 유상증자에 대한 신주 물량이죠. 신주 물량이 이제 나올 수 있다는 어떤 우려감들이 오늘 주가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자, 유상증자에 대한 신주 물량이 나오는 건 26일입니다. 이제 한 이틀 정도 남았는데요. 자, 그렇다면 단순하게 그런 물량 때문에 떨어졌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바로 신주 때문에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는 그쪽에 베팅을 한 바로 공매도 세력에 의해서 주가가 밀렸다는 거죠. 참 공매도에 대한 문제가 참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도 공매도 본인들도 모르게 여러분들의 주식을 빌려서 그 주식을 팔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 때문에 지금 시장 자체가 너무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현재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그 주식에 대해서 공매도가 내 주식을 가지고 공매도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에 대한 부분들 꼭 파악하신 다음에 이렇게 변동성이 발생을 시키는 공매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어떤 대응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 엔지니어링 당분간은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서 하락했다고 해서 매수한다 이런 전략은 당분간 피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특징 종목 알아봤고요. 다시 한번 전화번호 고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궁금증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저희하고 함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요. 02-3153-2611번에서 2612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문자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종목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종목 네. 상담 바로 해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종목 네. 궁금하세요? 포스코입니다. 자, 매수가하고 비중 어떻게 되시죠? 이거 내려갈 때 좀 사고 해서 평균 단가가 22만 원입니다. 아, 22만 원이요? 네. 네. 오늘 지금 현재 가격대가 20만 2,500원인데 22만 원이면 오랫동안 들고 가셨던 거예요? 그렇죠. 아. 이번에 내려가는 거 그 전에 네. 훨씬 전에 샀으니까. 네. 아, 좀 더 올라오기 이전에 예. 19만 원대에서 미만으로 해서 단가 조절 더 하실 수 있었을 텐데 좀 아쉽네요. 했습니다. 단가 네. 조절한 거예요, 이게. 하고 와서 이렇게 되신 거예요? 예, 예, 예. 네. 예. 일단은 지금은 20% 비중이 이시긴 하지만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는 추세에서 굳이 더 편성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매수가까지는 좀 더 기다려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포스코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한 가지 지표를 본다라면은 안 좋았던 이야기들이 이제 좋아질 전환되고 있거든요. 근데 안 네. 좋았던 거를 다 하나하나 풀어서 이야기 드리기보다는요. 한 가지 기준을 좀 만들어 이야기 드릴게요. 예. 화면 보고 계시죠? 네. 예. 뭐 쉽게 말하면은 환율 통화를 좀 보도록 하겠는데 N달러 현재 이 N저 현상이 아니라 N고 현상이에요. 예. 예. 이 N하가 네. 네, 엔화가 이 자리를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요, 계속해서 이 종목을 들고 가셔도 될 거예요. 다만, 이 엔고가 계속해서 엔고 현상이 나타나진 않을 것이고요. 지난번에 일본의 GDP 발표하고 난 다음부터 경기 성장도 두려지고, 통화도, 뒤죽박죽 변동성이 커지고, 그래서 일본에서 시장 개입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거든요. 근데 네. 그 선언을 하기 이전까지는 N고 현상으로 해서 계속해서 수혜 종목군들은 올라갈 수 있다고 봐요. 예. 철강 종목이 대표적인 그런 종목이에요. 예. 그래서 낙폭과됐던 것들도 싸게 받아들여져서 지금은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는데 올라온다면 22만 원 선까지는 한 번 더 도약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네. 그렇다고 해서 지금부터 더 사긴 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예. 매수가까지는 기다려 보시고 이 환율이 크게 꺾이지 않는다면은 이 종목을 더 들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꺾인다는 표현은 N고가 N저화 될 때예요. 예. 예. 일단 더 들고 가시고요. 22만 원대에서는 일단 비중을 줄이거나 혹은 종목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2만 원요? 네, 매수가 근처. 네. 저는 지금 여기서 해야 되나 어쩌나 싶어서 전화드렸는데 그건 아니요, 아닌가 추가적인 봐요. 상승 여력은 있어요. 네. 뭐 비교 예. 대상을 말씀드린다면요. 포스코하고요. 현대제철을 같이 봐보세요. 예, 예. 두 종목이요.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순번을 나누고 있긴 하지만요. 두 종목 모두 다 반등이 좋잖아요. 예. 네. 둘 중에 하나 꺾이기 시작하면 같이 떨어질 거예요. 네. 예, 현대제철도 안 빠지고 잘 따라오거나 잘 앞서가면요. 포스코도 예. 잘 들고 가시면 돼요. 예. 그러면 네. 22만 원보다 더 들고 갈 수도 있나요? 저는 먼 그림 본다면은 더 들고 가도 좋다라고 생각되지만요. 예. 매수하신 가격대가 22만 원이기 때문에 여기서 예. 더 들고 가서 수익을 얼마나 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쉬지 않고 올라오는 추세예요, 지금은. 그래서 예. 아마 쉬어간다면 22만 원대에서 쉬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예. 예, 이해되셨죠? 딱 예. 22만 원 선에서 팔기보다는요. 22만 원 근처만 와도 파셔도 됩니다. 예, 예. 예, 이렇게 대응하시기 예. 바라겠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삼성정밀화학이요. 삼성정밀화학이요. 예. 자, 매수하신 가격하고 비중도 말씀해 주세요. 예, 39,000원에 이 40%요. 39,000원에 40%요. 예. 자, 언제쯤 매수하셨습니까? 한 3, 4개월 된 것 같아요. 3, 4개월이요? 예. 자, 그러면 삼성정밀화학이 롯데 쪽에 매각이 된 건 아세요?
예, 그건 알았는데, 네. 언제 넘어가면, 그 무슨 화학인지, 그거 좀, 그거 궁금하고, 네. 왜 못 가고 그냥 계속 빠지는지, 그냥, 그것도 좀 궁금하고 좀 그래요. 자, 일단 삼성정밀화학이 롯데 쪽으로 넘어갔어요. 인수가 됐죠. 그래서, 이름은 이제 완전히 그럼 롯데 네, 그런 롯데 거예요? 정밀- 완전히 아주. 네, 지금 무슨, 네, 말씀을 하세요, 지금. 그럼 다. 그러니까 네. 삼성정밀화학이 롯데로 완전히 아주 그냥 넘어간 거예요? 네, 넘어간 거죠. 에... 네. 됐습니까? 그러면 그 네. 관리를 갖다가 그럼 롯데에서 하는 건가요? 지금 그 회사 관리를? 이름은 3월 달에 바뀌어요. 이름이요? 네, 이름은 롯데 정밀화학으로 바뀝니다. 예. 네. 그리고 지금, 바뀌기 전에요. 이게 삼성그룹에서 넘어간 거잖아요. 예. 이제 부동산 쪽이나 뭐 중요한 부분은 다 이제 삼성 쪽으로 다 매각이 됐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삼성정밀화학은 이제 이름하고 주요 사업 부분 자체만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3월 달에 이제 롯데로 정밀화학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지금 다 아시겠지만 삼성테크인이 과거에, 하나테크인이 과거에 삼성테크인이었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삼성정밀화학은 더 이상 삼성그룹이 아니고요. 바로 롯데 쪽입니다. 예. 자, 그런데 그 하나테크인도 잠깐 보시게 되면요. 자, 하나테크인. 자, 하나 쪽으로 넘어가기 전에 삼성 쪽이었어요. 근데 삼성이라는 그 어떤 그룹 안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그 후광 효과가 좀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없어질까봐라는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잘 못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주가가 좀 빠졌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 그러다가 지금 들어서는 이 기업이 재평가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죠. 예.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삼성정밀화학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기업의 어떤 주요 사업품 자체가 어떤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뭐 삼성에서 지금 롯데 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의 어떤 인지도적인 측면에서의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가가 지금 좀 빠지고 있긴 하지만요. 지금으로서는 삼성정밀화학을 팔 필요는 없어요. 이게 지금 단기로 보신 건 아니잖아요. 예, 저 축제를 그죠? 보고 있는데, 네. 요즘 못 가고 계속 흘러내리기 때문에, 이게 네. 무슨 뭐 때문에 그런 건가, 이게, 네. 궁금해서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기본적으로 이 기업에 대한 어떤 그 문제는 없고요. 지금 삼성 쪽에서 롯데로 가는 그 과정 안에서 이름이 바뀌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기업을 뭘로 뽑습니까? 1위로. 삼성이라고 뽑죠. 그죠? 예, 그런데 삼성이라는 그 인지도, 그 후광 효과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 그런 부분들이 항상 주가에 영향을 좀 주긴 하거든요. 네, 그건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어떤 이슈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너무 크게 신경 쓸 필요 없고요. 네, 그러니까 장기로 보셨으면 장기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이 기업 그런데 지금 이제 지금 무슨 화학인지 좀 그걸 좀 알고 싶어요. 무슨 정밀화학이라고 그러는데 무슨 화학인지 모르고 그냥. 이 화학 업체들 중에서요, 기초 소재를 갖고 있는 화학 업체들도 있고, 그 다음에, 정밀 화학 소재 쪽을 하고 있는 사업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정밀화학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여러 가지 그 화학 제품은 알죠? 예. 지금 보면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지금 이 앞에 펜도 이 화학 제품이에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모든 그 실생활에 있는 제품들 자체가 화학 제품입니다. 그런 기초 소재를 만드는 업체예요. 예. 네,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 화학 쪽하고 IT 쪽이요. 예. 이 내용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 원자구 분자라든지 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삼성정밀화학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지금은 갖고 가세요. 아시겠어요? 예. 갖고 가시고요. 목표 주가는요. 예. 위로 갔을 때는, 충분히 42,000원까지 볼 수 있으니까요. 42,000원이요? 네, 42,000원대까지 오기 전까지는 그냥 끌고 가세요. 예. 아시겠죠? 예. 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안녕히 계세요. 네, 다음 종목은 문자 종목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MCNX 매수가 3만원에 비중 30% 문의 주셨는데요. 최근에 기조가 이틀여 동안의 큰 폭의 하락을 좀 보여왔습니다. 이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의지도 조금 꺾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은 MCNX에 크게 영향될 만한 뉴스는 없다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이 뉴스들이 기대될 뿐이지 지금과 같은 흐름 안에서 크게 흔들리지 마시고 잘 쥐고 가시기 바라겠고요. 비중은 30%이기 때문에 여기서 좀 더 비중을 실른다는 거는 좀 더 과비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상에서 들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은 3만 원대 가격은 뭐 그리 나쁘지 않은 가격대이지만 최근에 설 명절 전후로 해서 흔들렸던 가격대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24,000원권에서는 새로운 신규 매수 유입 대기자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MC넥스 앞으로 계속해서 고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메라 모듈 쪽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성장력이 보여되고 있기 때문에요. 일단 앞으로 스마트 기기, 스마트카까지 생각해 본다면은 MC넥스의 역할이 가장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꼭 쥐고 가시고요. 손실 보지 마시고 수익까지 잘 끌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문자입니다. 이번 종목은요, SK 하이닉스입니다. 자, 일단 매수하신 가격은요, 33,000원, 그리고 50% 매수하셨네요. 자, 문자 내용을 보니까, 응원의 메시지가 같이 보내주셨는데요. 자, 일단 뭐 지금 39,900원이기 때문에 수익 중이십니다. 수익 축하드리고요. SK하이닉스는 제가 방송을 통해서 계속 시황을 해드릴 때마다 강조를 해드렸어요. 눌림목에서는 매수 관점 가능하다. 아마 그 시점에서 매수를 한 것 같아요. 일단 SK하이닉스 끌고 가시는 전략이 좋습니다.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사실 MWC 자체에 대해서 본다면 여러 가지 다양한 기술력들에 대한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요, 모바일 반도체 쪽도 같이 관련해서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K하이닉스 역시 모바일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역시 성장에 대한 스토리 충분히 전개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 많이 빠진 상태고 끌고 가신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겠고요. 이미 저점을 다져놨어요. 그래서 위쪽으로 봤을 때는 위쪽으로 35,000원 정도 자리까지는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35,000원 정도 자리까지 오기 전까지는 팔지 마시고 흔들림에도 흔들지 마시고 끌고 가시면서 수익을 키워나가시는 전략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SK 하이닉스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뭐 종목의 상담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그다음 강연회 이번 주에 준비되셨죠? 일단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투자에 대한 고민을 할 때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 전주에서 제가 준비를 하는데요. 우선은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수 있는 시장에 대한 해법을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변동성 이외에도 앞으로 새로운 먹거리를 통해서 올라갈 수 있는 기업들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종목 중심으로 이야기 드릴 테니 많은 분들 강연에 참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전주에 계신 분들은요, 꼭 강연에 참석을 하셔서 좋은 내용들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